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협은행 김봉규 팀장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앞에 신한, 다음에 KB, 하나, 다음에 우리은행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분 죄송합니다. 제가 농협이라서.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뱅킹 4.0 시대를 향한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제 뒤편에 보이시는 디지털 시대, 금융을 버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융 버릴 수 있나요? 버릴까요? 어떻게 버려야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내용이 사실은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유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뱅킹 4.0이라고 이제 시대라고 하는 부분을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뱅킹 3.0이 뭔가요? 3.0이라는 시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필요한 곳에 금융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뱅킹 3.0의 의미죠. 그렇다면 뱅킹 4.0은 뭔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뱅킹 3.0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했던 게 바로 저희 농협은행의 오픈 플랫폼 전략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기반 하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미래 금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앞에 모니터가 없어서 저기를 봐야 되는데요. 시작에 앞서 저기 보이는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키워드 하나를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할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누가 묻는다 그러면 저는 분명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금융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금융도 이제 중요한 데이터, 그 데이터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는 SK텔레콤과 KT가 만든 기가진이 이거 인공비서죠. 제가 어느 특정 통신사의 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뒷단에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이 뒷단,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빠른 길을 안내해달라고 기가진한테 질문을 하면 기가진이가 어디를 가라고 안내를 해주죠. 지가 알아서 안내를 해주나요? 뒷단에 교통정보 쪽 망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킹만 되어 있나요? 뒷단에 뭐가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질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세상이 옵니다. 초연결 사회. 그게 하물며 IoT가 되든 어쨌든 사물 디바이스가 되든 금융 또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 사회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똑똑해지겠죠. 그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AI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초연결이라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MIT 공대에 있는 닐 거센필드라는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톰이라는 현실 세상의 최소 단위와 빅이라고 하는 데이터 세상의 최소 단위를 융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에 제창했던 클라우드 슈밥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을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아닌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근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그 기술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응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저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Inevitable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의 제목이 Inevitable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피할 수 없는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부제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핵심 키워드 2가지만을 꺼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오픈, 공유입니다. 두 번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오픈만 해서도 안 되죠. 상호작용을 해야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야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을 버려라가 아니라 금융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유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초연결 사회에서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왜냐?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 단상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 뭘까요? 오픈 API. 사실 오픈 API 기술이 뭐 특별한 건가요? 아주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리하게 다 쓰고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의 금융사회에서는 이 오픈 API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앞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신한 그 지주에서 오픈 API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이제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왜 그렇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말씀드렸는데요. 핀테크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자금융의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형태, 이머전트 핀테크라고 하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핀테크인데요. ICT 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금융 생태계를 ICT가 제공한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이 제공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금융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가 그 금융이라고 하는 서비스, 송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뒷단에 뱅킹, 펀뱅킹이 다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은 금융이 공유하고 오픈하고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픈 플랫폼인데요.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연동 방식이고요. 금융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혁신적인 금융 개념인 핀테크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금융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동향을 한번 보실게요. 시간상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맨 위에 있는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저기서 키워드는 그거죠. Customer Experience. 좀 전에 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도 불구하고 송금이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그 이야기는 뭐죠? 나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금융 경험을 통해서 그 소비자는 뭐가 생깁니까? 학습이 되죠. 그 학습을 통해서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트렌드,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시죠. 독점성이 약화됐다. 뭐 알리바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로 출발을 했지만 뭐 인터넷 전문원에까지 갔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이 갖고 있던 규제, 어떤 그런 벽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무너뜨리는 벽들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가 분해되고 있죠. 언번들링. 여신에서 P2P가 튀어나오고 자산관리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나오고 해외 송금에서 최근 이야기하는 소액 해외 송금 형태로 또 분리가 돼서 계속 언번들링 되어 나가고 있죠. 자, 세 번째,
수익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던 2008년도에 핀테크라는 게 처음 이야기됐던 게 영국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스위프트망에서 하는 수수료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해송금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환치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해송금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죠? 얼마죠? 뭐 다른 이야기는 차지하고요. 송금 5,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KB에서 얼마를 했죠? 1,000원. 2주 전에 신한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무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사 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뭐죠?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수익이 자체적으로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맥킨지가 2015년도에 예측했던 형태죠. 소매금융의 60% 수익이 다 핀테크로 넘어갈 것이다 하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이제는 트랜잭션이 아니고요. 거래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금융에도? 금융에 정말 정보 데이터화시키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수료에 급급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니발라이제이션 형태가 아닌 이 소비자가 어디에 소비를 했고 왜 소비를 했고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그게 돈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다만 메뉴에 보시면 시중은행이 지난 1년간 비대면으로 15만 5천 계좌를 모집했는데요. 카카오가 어떻게 했죠? 딱 출범 1개월 만에 307만 개 계좌를 모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죠? 금융의 매기 효과라고 하죠. 그게 뭐 깡통 계좌 이런 거는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밑에 있는 오픈 API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또한 똑같이 지금 단계별로 오픈 API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향후에 보시면 이제는 금융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그러니까 기업들과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의 전략들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느냐, 죽이고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사느냐, 아니면 같이 사느냐. 저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같이 사는 상생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저희가 2015년도에 이미 만들었고요.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게 핀테크 전략인데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뱅킹 3.0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 기반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바로 오픈 플랫폼 전략입니다. 열린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거죠. 핀테크 1.0입니다. 2015, 16년도에 저희들은 금융 플랫폼 기반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농협이 미쳤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 저러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했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오픈 플랫폼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맞춤형 금융 AP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는 좀 더 API를 프리미엄급으로 좀 더 커스터마이징 된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만들었던 자금관리, P2P 자금관리 API 형태인데요. 곧 한 달 있다가 가상통화거래소 관련된 API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만들 겁니다. 왜냐? 바로 여기 있는 보시는 개발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는 맨 아랫단에 보시는 보통 일반적인 금융기관, 여기 금융기관에 많이 오셨죠? 워터폴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죠? 개발 요건 정의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실행에 옮기죠. 이 워터폴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API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에자일이 되는지는 뒤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3분밖에 안 남았나요?
얼마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예, 타이밍 우리는 멀티 사이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 내용들만 3분이니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픈 플랫폼은 3.0 기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융이 필요한 곳에 금융을 제공하겠다라는 형태입니다. 그걸 API로. 그래서 15년도에 도입을 선언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모델을 보고 새로 만들었던 게 바로 공동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자, 오픈 API 2.0이다. 위에 동인들 보시죠. 드라이빙. 저희들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요, 캡제미니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에서 만든 자료인데, 보십시오. 코스트도 줄이고요. 인터페이스도 향상시키고, 에코시스템도 콜라보레이션 시키고,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쉽게 받아들이게, 기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디스트리뷰션이죠. 금융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픈 API죠. 자, 이게 지금 83개의 API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이 51개, 서비스 관리가 32개 있고요. 자, 바로 제가 메시업 형태의 에자일 방식이 가능하다는 바로 이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태스크단에 있는 서비스들이 모여서 API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PI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태스크단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API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안, 클라우드 지원, 다 저희들 특허 다 만들어놨고요. 이미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안 가이드라인은 33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융보안원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33개 그 보안 가이드라인 항목 자체를 핀테크 기업이 그 자체적으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KT에 클라우드 존을 하나 만들어서 NEC 핀테크 클라우드라고 국내 최초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현재 33개의 그 기업들이 저희 핀테크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실업도 저희 API를 쓰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API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농협만이 갖고 있는 농업 핀테크 쪽 관련된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특이하죠, API 쪽. 작년에요, 16만 9천 건에 216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올해 지금 8월 말인데요, 84만 7천 건에 2,600건이 넘었습니다. API로 거래되는 형태고요. 자, 미래금융입니다. 이건 엑센추어에서 7월 달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죠. 최근에 핀테크 기술 변화가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보시던 클라우드나 다양한 게 있지만 뱅킹 API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이야기고요. 금융권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은 이렇게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데이터 중심에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서 똑똑한 AI로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금융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금융거래는 블록체인화 시켜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순환 형태로 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뱅킹 4.0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데요. 8월 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뱅킹 4.0의 핵심 내용은요. 뭐죠? 창조적 파괴입니다. 영업점이 아닌 모바일로 가고 언제 어디서나 다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뱅킹 4.0 시대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이렇게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unpluggable. 넣었다 뺐다, 꽂았다 뺐다 다 가능해야 되고 조합 가능해야 되고 확장이 용이해야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뭘까요? 그 해결책은요. 바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지금 스크래핑 관련된 이슈를 제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스크래핑이 뭐죠? 기술의 일종이죠.
자, 이제는 이 스크래핑에 대한 우리도 이슈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은행 시스템을 스크래핑을 통해서 긁어가는데 은행에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자산 관리를 통해서 스크래핑을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냥 뱅킹으로 접속한 거지 자산 관리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이러한 형태를 스크래핑을 API화 시켜서 그 데이터를 우리도 갖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가가 뭐냐? 사실 스크래핑을 하는데 그들이 스크래핑을 일반적인 기업들이 스크래핑을 할 때 공짜로 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는 직원이 또 따로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을 은행에 주고 당당하게 API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오픈 API 형태로 가고 있고요. 유럽 자체는 아예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지침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PSD2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내년 2018년 1월 13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PSD1은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PSD2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스크래핑과 동일합니다. 이 스크래핑 형태로 모든 형태의 기업들한테 API로 제공해라 라는 게 바로 PSD2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유럽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기술을 통해서 그 제공자에게, 금융 제공자에게 이 API를 통해서 금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증 관련된 부분들도 다양한 형태로 같이 지금 표준화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요들리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실 텐데 요들리를 요약해낸 그림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BBVA라고 하는 뱅크가 갖고 있는 앞으로 API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림인데요. 저희 또한 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현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산업별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금융산업은 보시다시피 뱅킹 4.0 API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건 본시노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그 부사장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오픈 API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초연결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형태 기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많이 있고 데이터 동의하십니까? 근데 스크래핑은 왜 하죠? 자,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디지털 컨퍼런스,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화두를 한번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협은요, 금융을 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스케일업 과정들을 거쳤고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안 가던 길을 걷다 보니까 상당히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 경험은 상당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 플랫폼에 대한 개념 설계를 통해서 뱅킹 4.0 시대에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희 농협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혁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자.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한번 금융에 판을 바뀌었다는 게 금융을 어떻게 보면 오픈한다, 상호작용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